이번 주 산업계 막전막후 시간에 다룰 기업은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이 제기된 KT입니다. 최근 한 IT 전문 유튜버가 KT의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자신이 내는 요금제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느린 인터넷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한 유튜버가 쏘아올린 인터넷 품질 논란은 다른 통신사로 지금 번지며 일파만파 커진 상태입니다. 급기야 정부가 팔을 걷고 통신사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현재 개략적인 상황을 정인아 라이브 데스크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란이 시작된 유튜버의 주장을 보시겠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KT에 월 88,000원짜리 10기가 인터넷에 가입을 했는데요. 우연히 자신이 이용하는 인터넷의 속도를 측정해보니 10기가보다 100분의 1 수준으로 느린 100메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00메가 속도 인터넷 요금은 월 22,000원입니다. 인터넷은 하루 이용량이 과도해 1테라가 넘을 경우 속도를 제한받을 수 있는데요. 이 유튜버는 자신의 하루 이용량이 200에서 300기가 수준이기 때문에 속도 제한 기준에 걸리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온 이후 곳곳에서 인터넷 속도 인증이 올라오고 급기야 통신사가 인터넷 속도를 고의로 낮추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KT는 자체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 10기가 고객 중 이 유튜버를 포함해 총 24명이 실제로 낸 요금보다 더 느린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KT는 10기가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작업 과정에서 고객 정보 설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또 KT는 구현모 대표가 직접 사과하고 피해 고객들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요금 감면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과에도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결국 정부가 통신사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KT는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에게는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정인아 라이브 데스크와 계속해서 이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나대, 이번 인터넷 속도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지금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죠?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품질 관리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T뿐만 아니라 SK텔레콤과 LG U+ 등 모든 통신사가 대상입니다. 네.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가 있었는지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권고나 제재가 있을 전망입니다. 또 현재까지 KT가 인정한 24명 이용자의 피해와 관련해선 별다른 제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초고속 인터넷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과거 상황을 보면 정부평가에서는 매년 합격점을 받아왔다는 거죠. 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보면 통신 3사 모두 1기가급과 500메가급의 유선 인터넷 평균 전송 속도가 최고 속도의 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평가와 이용자의 체감 속도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기정통부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뒤늦게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더욱 강화하고 평가 기준에 이번에 논란이 된 10기가급도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가장 좀 불만이 클 것 같은데요. 인터넷 품질과 관련해서 통신사들의 보상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부가 2002년에 도입한 초고속 인터넷 품질 보장제도 SLA에 따르면 모든 통신사들은 공제한 속도의 30%에서 50% 이상을 최저 보장 속도로 규정하고 약관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KT와 SK 브로드밴드의 경우 30분 동안 5번 이상 속도를 측정했을 때 측정 횟수의 60% 이상이 최저 보장 속도에 못 미쳤을 경우 요금 감면을 해줍니다. 또 LG U+는 한 달에 5번 속도 측정을 해서 3번 이상 속도가 미달되면 요금을 깎아줍니다. 또 속도 미달이 5일 이상 지속될 경우 위약금 없이 요금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통신사 보상 문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용자들은 속도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용자가 매번 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측정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용자가 먼저 속도 저하를 파악하고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에 제시한 약정한 속도 같은 부분들이 그 불안전 판매 요소들이 좀 있더라고요. 소비자가 사실 그 속도에 대한 감이 없잖아요.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또 정부의 품질보장제도의 경우 최저 속도에 미달하더라도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 분명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통신회사의 기본인 이 품질 문제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계속되는 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인터넷 품질을 관리하는 이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정나대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건설업계로 가보겠습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올해 1분기 경영 성적표를 조만간 속속 받아들 예정인데요. 대다수 건설사들이 작년보다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그리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코로나19 여파 때문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 벌써 1년이 넘었고 백신 접종까지 시작된 마당에 왜 이제서야 코로나 영향을 받는다는 걸까요? 먼저 윤지혜 라이브 데스크가 건설사들의 올해 1분기 예상 경영 성적표를 정리했습니다. 네, 1분기 주요 건설사들의 실적 좋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 분야에서 많은 일감을 따냈기 때문인데요. 먼저 현대건설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1.5% 증가한 2,00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도 2.2% 증가한 4조 1,49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대우건설과 GS건설 등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건설사들도 있는데 증권사 전망치를 보게 되면 모두 20% 안팎의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에도 건설사 실적이 좋았는데요. 대우건설이 50% 넘게 영업이익이 늘어났고 DLENC는 1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현대건설을 제외하면 적자를 본 회사의 적자 폭도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럼 건설과 코로나 사태는 별다른 상관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해외 사업 때문인데요. 해외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일감을 따와야 하는데 지난해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 여파가 이제부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나대 바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 국내와 달리 해외 사업은 한마디로 지금 나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내용은 실적의 수치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네, 건설사들의 특징 때문인데 이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먼저 수주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하면 재무제표상 매출로 인식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1조 원치 일감을 따냈다면 공사 대금이 곧바로 입금되는 게 아니라 몇천억 원씩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년 전에 계약, 많게는 3년 전에 일감이 이제서야 매출로 잡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를 전혀 나갈 수가 없었고 공사 인력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공사가 중단 혹은 취소되거나 또 발주처에서 입찰을 미룬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해외 일감 얼마나 줄었을까요? 해외 건설협회에 따르면 1분기 건설사들의 해외 건설 공사 수주액은 79억 7,869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랑 비교하면 28.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개략적인 상황은 짚어주셨고 회사별 상황은 구체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올해 1분기 상황을 보게 되면요. DLENC를 제외하고 주요 5대 건설사 모두 해외 수주 계약액이 두 자릿수로 감소를 했습니다. 예. 대우건설은 자그마치 87%, GS건설은 64%나 감소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도 수주액이 1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원 이상씩 줄어들면서 각각 56%, 33% 감소를 했습니다. 네, 건설사들의 인력 재배치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해외 사업 쪽 직원을 결국 줄이고 있는 겁니다. 해외 시장 비중이 높은 플랜트 부문의 직원을 줄이거나 타 부서로 옮기고 있습니다. 기업별로는 DLENC의 관련 직원 조정 규모가 가장 컸고요. SK건설, GS건설도 300명 넘게 인력이 줄었습니다. 네. 플랜트 인력을 줄이는 게 업계에선 이 수년째 이어오던 흐름이기는 한데요. 이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나마 지금 해외 수주액이 늘었거나 아니면 타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는 모두 그전까지 활발히 영업을 했기 때문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몇 년 전에 가져온 일감이 이 밑거름이 됐기 때문이겠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예단하기 어렵고 또 그간 사실상 올스톱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건설업계 해외 수주 보릿고개는 지금부터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요즘 세계 여러 나라의 백신 접종을 계기로 조만간 활발하게 일감도 따오고 해외 공사도 다시 시작이 돼야만 수익이 크게 개선될 겁니다. 네, 이 건설업계의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해외 사업의 경우 아직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이 불안정한 업황이 이어지면서 직원 수를 지금 줄이는 등 몸집 줄이기까지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동에 치우쳤던 해외 수주 다변화 등 이 수주 가뭄 탈출을 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코너 진행하러 이동하겠습니다.
경제계 주요 인물 알아보는 C레벨 라운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김현준 LH 사장입니다.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취임사라기보다는 사과문에 더 가까운 문구죠. 김 사장이 이른바 대국민 사과 취임사로 첫 발을 뗐습니다. LH 직원 땅 투기 사태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여전해서인데요. 일단 고개를 숙이며 세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업계 안팎의 시선은 취임사보다는 만만치 않은 그의 과거 이력을 향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국세청 출신 세무통이자 부동산 투기 차단 업무는 물론 공직자 감찰 업무 등을 두루 거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비리로 얼룩진 조직의 메스를 들 적임자로 낙점된 그가 LH를 어떻게 개혁할지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입니다. 기업의 실적은 경영자의 능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죠. 최 회장은 이를 증명했습니다. 포스코가 올 1분기에만 1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10년 만에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익의 질도 좋습니다. 주력인 철강 부문을 비롯해 글로벌 인프라와 2차 전지 등 신성장 부문에서 고르게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재계에선 최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철강과 비철강 부문을 가리지 않고 선제적인 투자를 단행한 결과가 결실을 맺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전방산업 수요 회복으로 실적 개선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최 회장은 운까지 따라주는 형국입니다. 코로나19 침체를 딛고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최 회장의 경영 행보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인물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효성 삼총사, 효성 삼형제가 화제라고 합니다.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효성화학인데요. 이들 회사 주가는 올 들어 폭등했습니다. 소재와 석유화학 부문 실적이 코로나 특수를 누리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대다수 기업들이 잔뜩 움츠러들었지만 이들은 오히려 호황을 맞았습니다. 2021년 거칠 게 없다. 세계 1위 업체의 턴어라운드 움직임, 본격적인 성장 시작, 목표 주가 100만 원. 증권가에서 최근 내놓은 이 리포트 제목 역시 호평일색입니다. 사양 산업인 섬유 소재와 신사업과 거리가 먼 석유화학 분야에서 일군 그야말로 완벽한 반전인데요. 재계는 효성 계열사가 주력 사업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쌓을 수 있도록 물밑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조현준 회장의 리더십에 주목합니다. 전문 경영인이 아닌 오너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역할 아닐까요? 이번 주 C레벨 라운지 여기까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번 주에도 경제계엔 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준비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즈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